한강을 활보하다가 발견된 멧돼지 한 마리가 지금 좀 민가에 나타난 상황이에요. 아 진짜 꼴보기 싫다 진짜. 저게 윤석열이 바보가 아닌 이상 국민들이 거부감이 있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네. 최소한 6대3 또는 7대3으로 윤석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대놓고 나타나겠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뭐 저번에 뭐 어디서 뭐 보리밥집에 나타날 때 저 모든 행위는 일단 지지층들한테 나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경선에 관련해서도 지금 나 여기 있다. 이 존재감 과시하는 거예요. 제가 새로 미죠 입양했던 강아지. 맞아요. 네, 맞아요. 안내견 뭐 해가지고 큰 강아지. 네. 예. 근데 저런 식으로 하면 많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분노치만 높아지면은 윤석열 지금 법정 구속회라는 이야기만 더 나오지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만. 맞습니다. 건재하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함이죠. 일부러 저러는 거죠. 국민들은 저거 보면 열불이 나죠. 네. 내란 저질러 가지고 대한민국을 온 모든 분야 경제를 포함해서 모든 분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본인은 저렇게 한가롭게 휴일에 개 데리고 산책한다라는 게 국민 그냥 염장 지르는 거죠. 네. 조롱하는 겁니다. 사실상. 아크로비스타 지하에서 뭐 식당 보리밥집에서 한강공원에서 이지랄을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나라라 그러면 이면은 지금 구속된 상태로 재판 받아야 정상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지귀현 판사와 심우정의 그 심각한 우정 행위만 아니었다면 사실상 우리 눈에 저런 꼴 안 보죠. 예. 박근혜가 재판을 탄핵되고 나서 일주일에 4번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 내란숙의 멧돼지는 일주일에 1번 받고 있어요. 네. 12일 날 받죠. 그러니까 김문기를 알았네 몰랐네 뭐 국토부 협박이 있었네 없었네 같은 걸로 신속 재판 이례적인 재판 사상 첫 그 낙선자에 대해서 뭐 선거법 적용하는 이지랄 하고 있는데 사법부가 윤석열 재판 지금 21일인가 그러니까 뭐 자주 나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더 심각한 것은요. 저희가 고발한 내용 중에 선거법 위반이 있거든요. 윤석열 지난 대선 때. 그러면은 그 불법 선거사무소 3개 한 거 이거는 확정이에요. 저희가 자료도 있어서 재판만 하면 되는데 지금 2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공소시효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상 무효에 가까운 선거법 위반인데. 자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윤석열 재판은 재판이고 초미의 관심사는 지금 김건희를 대선 전에 부를 거냐 대선 후에 부를 거냐. 근데 일요일 날 검찰이 건진 법사를 한번 불렀잖아요. 근데 건진 법사가 처음에 이 구속영장 청구를 했을 때 건진 법사께 그 당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건진의 영장을 일부러 기각시킨 것 같은 느낌? 검찰이? 왜 권성동 강원랜드 재판할 때 판사가 한 말이잖아요. 검사들의 공소 사실이 허접해 가지고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건 검사들 책임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마음속으로 좀 뭔가 되게 빡쳐서. 그러니까 건진도 그렇게 해서 지금 영장이 사실상 기각됐거든요. 정확하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뇌물죄에 있어서 돈의 성격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 돈이 정치 자금인지 로비 자금인지 어떤 목적으로 이 돈을 전달했고 돈이 어디로 가가지고 종착지가 어디인지 어디까지인지 이걸 수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상 건진법사까지 수사를 하고 그 이후에를 제대로 수사를 안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대충 누구를 통해서 로비했을 거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이 돈의 성격을 정확하게 규정을 안 하다 보니까 실제 아까 우리 푸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돈은 뭘로 추정된다라고 하면서 기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가 부실하다 이 수사 더 해야 된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물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자신들이 살기 위한 몸부림인 건 맞고요. 지금 근데 문제는 지금 조사했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덩어리가 커. 보세요. 그 윤모 그 통일교 제2인자라고 하는 내가 처음에 YTN 사려고 그랬어. 4천억. 그걸 내가 매입하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방통위 쪽 윤핵관 의원들 만나고 했다는 온갖 노비를 했는데 거기에 최대 정점에는 김건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YTN 정도는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 영장 내용에 보면은 YTN 인수권, 캄보디아 부지 개발권, 유엔 사무국 유치권, 대통령 취임식 초청권,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거 이런 것들이 걸려 있어요. 이 뒤 밑에 두 개는 진짜 귀여운 수준이네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 6,200만 원짜리 현재는 8천만 원이 넘는데 예. 뭐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샤넬 가방 거기다가 뭐 한국에는 없는 굉장히 귀한 건강식품 이런 것들 줬다 그러죠. 네. 자 이게 보면 지금 이게 윤모 씨가 한 말이에요. 네. 메콩 피스파크 프로젝트는 이미 실체적 건립을 위한 대항해가 시작됐습니다. 국가 단위 ODA, 그러니까 공적 개발 원조죠. 연대 프로젝트로 진행될 이 프로젝트에 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한국이 선진국이잖아요. 캄보디아에다가 공적 원조는 선진국들 우리나라가 많이 하는 편은 아니야. 네. 선진국 중에는. 네. 공적 원조를 해주면 그 나라 이미지가 좋아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우리 이제 정부는 세금으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 그 나라에서는 한국의 다른 걸 받아주는 그게 이제 통일교가 되고 싶었던 거잖아요. 캄보디아에서 공적 원조를 통해 가지고 저 이제 캄보디아라든가 개발도상국에 사실은 기반 시설, SOC 이런 걸 깔아주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저희가 무역이나 이런 것들 기업들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통상은 교육을 늘리기 위해서 기업들이 그렇죠. 가는데 기업이 가는 게 아니라 사업도 아니고 통일교가 갔어요. 네. 기가 막힌 거죠. 이 ODA도 나중에 이제 정부 바뀌면 지난 정부에서 ODA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어느 날에 갔는지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맞아요. 굉장히 네. 여기 이 부분은 이게 굉장히 ODA 하면 그냥 지나가 버린 거 많잖아요. 공적 개발 원조니까. 근데 분명히 저는 이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역할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거다. 얼마 전에 재밌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거예요. 네. 예. 지금 그 아까 그 윤모 통일교 2인자가 한 말이에요. 건진법사한테. 네. 김건희 여사가 물건을 잘 받았다더라. 여사님께서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한다. 여기에 사람들이 보고 빵 터졌지. 진짜 짜증난다. 이런 물건 받으면 건강이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길래 우리 옛날에 먹는 건가? 그 홈쇼핑에 파는 건강 팔찌 그런 거 네, 있잖아요. 그런 거야. 건강 목걸이네. 옥매트 뭐 이런 건가? 그러니까 건강 목걸이. 야 진짜. 다이아몬드 매트 이런 거 준 거 아니야? 실제로 네. 움직임이 있었다는 보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캄보디아 예산 늘린 시기에 통일교 전 간부 펀딩은 내가 그러니까 실제로 예산을 늘렸어요. 네. 여기 한번 보세요. 2023년 3월 달에 기재부가 15억 달러 기금으로 캄보디아에서 국내 기업 사업 발굴 추진. 발굴도 아니고 발굴 추진. 2024년 5월 작년입니다. 1년 전 한국 캄보디아의 30억 달러 대외 경제 협력 기금 지원 약정.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제로 통일교 사업을 위해서 우리나라 기재부가 개입해 가지고 지금 그때 15억 달러 지금 이제 30억 달러까지 지금 약정까지 만들어서 네. 국민 세금으로 던지고 나머지 거기서 파생되는 이익은 고스란히 김건희 선하기에 30억 달러라고 해서 감이 안 와서요.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요. 4조 2천억이래요. 시발. 진짜 30억 달러 하니까 감이 안 오잖아요. 30억 같잖아, 맞지? 30억 달러. 4조 2천억. 예. 그러니까 15억 달러 2조 4천억 원 정도 되고 우리나라 지금 재정 결핍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ODA를 어디다가 다 줬잖아요. 우크라이나도 주고 지금 주고 우리도 지금 어려운데. 전금이 25만 원 줄 돈 없고 말이야. 그러니까 검찰이 그냥 강제 수사를 한 건 아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황들이 있어. 뭐 저번에 저 김건희네 집 들어갔을 때 뭐 무슨 명품 빈품? 가방이 있는지 봐야죠. 뭐 목걸이 있는지 뭐 압수를 했다고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최소한 10배 이상의 내용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검찰이 하는 못된 수법 하나 있죠. 네. 피의 사실을 먼저 흘려 언론에다가. 네. 그래가지고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어 놓은 뒤에 압수수색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대선 전이 될 거냐 대선 후가 될 거냐 김건희가 지금 네. 그랬다잖아. 처음에 서면 조사를 하면 안 돼요 이랬다잖아요. 아니 왜 당신만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너 뭐 돼? 라고 하죠. 자 지금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윤석열 부부의 의혹들. 야 진짜 많다. 씨. 요거 이제 이거 정권 바뀌면은 2배 이상 늘어날 예정. 네, 더 많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 10월에 발간한 퇴진하라에 보면요. 약 20페이지가량 윤석열, 김건희가 했던 못된 짓들 비리들 쫙 나와 있습니다. 100배는 늘어날 것 같은데. 예, 훨씬 많습니다. 뭐 한 방에 정권 한 20분 가겠는데? 정가 20분. 근데 이자가 지금 그냥 한 방에 길거리를 들어가. 활보해요. 예. 사실 정상적인 국가라 그러면 윤석열은 길거리에서 비명 행사할 수도 있어. 내란을 일으킨 범인이 맞아요. 한가하게 공무원을 산책한다고? 네. 사실은 경호원 대동. 심리적으로 집안에 gat혀 있어야 정상이지. 불구속 상태라고 못 해도.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시민의식이 높으니까 가만히 내란 수계가 돌아다녀도 가만 놔두지 조금 시민의식이 낮은 데면요. 내란 수계 야 저거 돌 던져 막 맞아 죽여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어요. 저는 정권 초기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제대로 한번 쓰게끔 내부로 둬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검은 특검이고 검사들에 의해서 윤석열이 사실상 사회적으로 처단되는 모습 한번 보고 싶다. 검사들에 의해서. 김건희도. 예. 이재명 수사했던 그 검사들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수사하는 모습 한번 보고 싶다. 딱 그거 한번 보고 싶다가 수사 결과를 한번 살짝 보고 나서 야야 특검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해피님 새날 탄핵티 심플하고 엣지 있어요. 네. 제가 고른 겁니다. 저희 가족 단체로 탄핵티 있고 내일부터 서초동으로 임세현님 탄핵티 예쁘게 코디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새날TV 언제나 든든하고 사랑합니다.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모든 분신들께 비나이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해피님.